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3부 바보회의 조직 26화 아버지의 죽음과 바보회의 출발. 바보회 회장에는 만장일치로 전태일이 선출되었다. 애초에 바보회 발족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그였고 그 당시로서 노동 문제에 가장 열렬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것도 그였으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창립총회가 있던 날 태일이 바보회 회원 10명을 끌고 창동 집으로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좀 지나서였다. 이때부터 바보회의 주된 회합 장소는 태일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태일의 아버지 전상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69년 6월이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전상수 씨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평생의 반 이상을 헛술과 주정으로 보낸 사람이었는데 작고하기 얼마 전쯤부터는 가족들에게 못할지만 하고 갖은 고생을 다 시킨 자신의 과거를 무척 뉘우치고 부인에게도 다정하게 대했다고 한다. 태일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였으나 차차 철이 들면서부터는 아버지의 어두운 생애가 가슴 아프게 느껴져 잘 해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때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으니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제지하곤 하였다. 특히 그는 시리에 빠진 늙음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끔찍이도 애를 썼다.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는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다달이 500원씩 1000원씩을 드리면서 막소주만 드시면 해로우니 돼지 껍질 삶은 거라도 사서 안주해서 자시라고 하였다. 전상수 씨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세상 떠날 때는 갑자기 떠났으므로 태일이 형제는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하였고 어머니만이 임종하였다. 그 자리에서 전상수 씨는 베갯머리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는 그의 부인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를 하고 나서는 베개를 뜯어보라고 하였다. 뜯어보니 그곳에는 꼬깃꼬깃 접어진 뭉치 500원짜리 지폐가 대여섯 장 들어있었다. 태일의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니 남편의 주름진 두 볼 사이로 붉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일이가 다달이 주는 돈으로 한동안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그 어린 것이 뼈가 희게 번 돈을 쓰기가 재스러워 술을 끊고 모아두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남편은 잘못 만났지만 아들 하나는 잘 둔 것 같아. 그놈 하는 일 너무 말리지 마오. 살아생전에 전상수 씨는 아들이 노동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다. 달래기도 여러 번이었고 야단도 여러 번 쳤다. 심할 때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 호통까지 쳤었다. 태일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노동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재단사 친구들의 모임도 비싼 찻값을 물어가며 이다방 저다방으로 전전하면서 가졌지 한 번도 집으로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었다. 태일이 처음 친구들을 데려온 것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였다. 그날 밤 태일의 어머니는 우르르 몰려온 아들의 친구들을 보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안감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남편의 유언이 생각났고 또 모처럼 먼 데까지 찾아온 아들 친구들에게 마땅치 않은 낯빛을 보일 수도 없고 해서 마음을 수습하고 이들을 반겼다. 그러는 어머니에게 태일은 미안한 듯이 한번 열적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친구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안으로 잠기고 한동안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태일이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궁금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니의 손에 돈 얼만가를 쥐어드리면서 쌀도 없을 텐데 이 시간에 밥을 생강일랑 마시고 비지를 사와서 비지찌개나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비지 사와서 물 붓고 불만 떼어놓고 어머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새로이 결성된 바보회의 활동 지침에 대한 토의가 벌어졌는데 이 토의는 밤을 새워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분위기는 매우 열띠였다. 이날 토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참석하였던 몇 회원의 회고담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한다. 첫째, 평화시장 일대의 3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대로 준수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당분간의 목표이다. 특히 8시간 노동제나 주휴제는 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인데 평화시장 업주들은 이 조문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14시간, 15시간 작업에 밤 근무까지 시키고 있으며 일요일 일하고 제대로 쉬게 해주는 것을 못 보았으니 이러한 불법하고 부당한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다들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의 애들인데 이들은 긴 작업 시간에 묶여 글 한자 못 보고 영영 무식꾼이 되어야 할 판이며 한 달 내내 햇빛 한번 보는 날이 없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제대로 몸이 발육하지 못하고 병만 가지가지로 얻게 되니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조직이 튼튼히 하고 확장하여야 한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인 우리에게 있어 조직이야말로 유일한 미천이용 희망이다. 우리도 뭉치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뭐를 해도 할 수 있다. 회원 각자가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도록 노력하자. 서로 모여서 연구한 것을 토론도 해보자. 또 회원 각자가 노력을 해서 아는 재단사들을 널리 접촉해서 우리의 일의 협조자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3만 근로자에게 골고루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통하여 연락 루트를 마련한다. 협조자들의 신상에 관해서는 바보회 모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오래 접촉해봐서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면 새 회원으로 가입시킨다.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어가면 언젠가는 돈을 모으든가 어디서 좀 얻든가 해서 평화시장 안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전화도 한 대 놓고 하여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가 감시하고 또 일반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진정도 받고 하면서 점차 바보회를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킨다. 셋째, 당장 필요한 일은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근로자들은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지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제 한 몸은 죽어가고 싶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만은 유독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생지옥에서 허덕거려야 하는가?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실정이 사회의 사실대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메말랐다고 해도 외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시장의 노동실태 조사한 것을 증거로 내놓고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들도 눈감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돈 많은 독지가를 찾아내서 한 5천만 원 투자하라고 해서 평화시장 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하나 만들자. 우리는 모두 재단사들이고 시장 실정도 남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그대로 하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업주들은 입에 붙은 소리가
장사가 안 되니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느니 기업주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지 않느냐니 하는데, 우리가 모범업체로 시범을 보여서 근로자에게 사람 대접해주고도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러면 그들도 꼼짝 못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참상이 바깥 세상에 폭로되기만 하면 반드시 독지가가 나타날 것이다. 전태일이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제안을 내놓자 회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최아무개라는 회원은 태일의 열변을 듣고 있다가 그런 일은 좀 이따가 하자.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제 겨우 20대가 아닌가. 좀 더 알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 밖에도 몇몇 회원들이 그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태일은 열심히 그들을 설득했다. 이 일은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하루하루 우리가 고달프지 않은가. 이 상태로 몇 년 더 가면 우리도 영영 못난 핫바리 인생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또 무엇보다도 어린 여공들의 참상을 하루라도 더 팔짱 끼고 앉아서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무엇이 그리 부족하단 말인가. 우리도 갖출 것 다 갖춘 남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우리가 굳센 의지로 뭉쳐서 싸운다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또 20대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20대에 이런 일을 못 해낸다면 처자식 다 생기고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30대, 40대에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설득이 계속되는 동안 회원들은 그 열의에 감동되었음인지 점차로 숙연해졌다. 말을 끝맺으며 태일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줄은 나도 알아. 그러나 목숨 걸고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나. 정 안 될 것 같으면 몇 목숨 없어지면 길이 뚫리겠지.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여 대충 의견이 모아졌다. 모범업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막연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제안들은 우선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바보회의 출발이었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